우리 아이들에게 생존이 달린 얘기예요. 아이의 주 양육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지 않고 정서적으로 들쑥날쑥한다. 그래서 이런 아이가 성인이 되면 너무 쉽게 자기를 내줘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를 떠날까봐 불안해서 지나치게 매달리고, 이렇게까지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감정 조절을 잘 하고 싶으시면 감정을 안녕하세요, 지혜코치입니다. 제 감정이 들쑥날쑥해서 애한테 안 좋은 영향 줄까봐 걱정돼요. 참 우리가 엄마가 된다는 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게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영향을 주는 게 맞아요. 정서적인 안정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생존이 달린 얘기예요. 아이의 주 양육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지 않고 정서적으로 들쑥날쑥한다. 이런 경우에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 예측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졸려서 그냥 운 건데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요. 그럼 얘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괜한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애착에 대해 불안정 애착 중에서 집착형 애착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엄마가 들쑥날쑥하면, 주 양육자가 들쑥날쑥하면 아이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엄마가 기분이 좋나? 저렇게 해야지 기분이 좋나? 그래서 아이는 엄마 감정을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자기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낼까봐 매달리게 되고, 엄마가 조금이라도 화난 것 같으면 불안해가지고 엄마를 막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어떤 양상으로 발전하냐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쉽게 자기를 내줘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를 떠날까봐 불안해서 지나치게 매달리고, 이렇게까지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겁을 주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감정이 그만큼 아이한테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이를 혼을 내는 것이 맞지만, 내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한다면 반드시 자기 성찰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드레아 뷰캐넌이라는 저자는 처음 엄마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두려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방긋방긋 나를 보고 웃는 아기를 볼 때 내가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은 행복감을 느꼈다가 이렇게 입에서 막 음식을 뱉어버린 아기를 볼 때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요. 또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잘 책임질 수 있을까? 나도 아직 나를 잘 건사하지 못하는데 이 아이에게 나는 비빌 언덕이 돼줄 수 있을까? 이런 또 불안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엄마가 되면 우리는 정말 이 감정의 끝과 끝을 경험을 하는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엄마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도중에 우리는 감정 조절 능력을 자연스럽게 획득해요. 엄마의 뇌라는 책에 따르면 우리는 보통 엄마가 되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막 깜빡깜빡하고 뭔가 바보가 된 것 같고, 그거를 마미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아이를 키우는 이 경험이 엄마를 똑똑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가지가 키워진다고 해요. 통찰력, 효율성, 동기부여, 정서지능, 그리고 다중작업 능력. 공감되시지 않나요? 효율적으로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서지능의 기본이 감정 조절이죠. 정서지능도 높아지고요. 다른 사람은 동기부여하는 거, 우리 아이가 밥 먹기 싫어하는 거 우리가 밥 먹게 하게끔 하는 거, 이런 거 다 키워진다고 얘기해요. 즉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육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육아를 하는 이 경험이 우리의 능력을 키워진다는 거죠. 우리의 뇌는 경험에서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감정조절 능력은 키워질 수 있고요. 그 감정조절 능력 키울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감정은 이모션이라고 하죠. 이는 아웃, 바깥이죠. 모션은 움직임. 이모션은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려는 움직임이에요. 여러분이 감정 조절을 잘 하고 싶으시면 감정을 빼주시면 돼요. 어떻게 빼요? 말과 글로.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지 돼요. 보통 이걸 남편한테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기를 손꼽아 기다려가지고 오늘 있었던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해요. 여보 있잖아, 얘가 오늘 똥을 3번을 쌌다? 남편은 뭐라 그래? 그래서 뭐 어쨌단 얘기야. 아니 그랬다고!
남편은 공감을 잘 못해줘요. 우리 그 역할을 남편에게 전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빡치게 되실 거예요. 같은 육아를 하는 엄마들, 그런 사람들과 모임을 만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예전 친구들 중에서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 입장을 잘 공감해 줄 사람을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이걸 내 주변에서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심리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저 같은 코치에게 코칭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수용하면서 들어줄 사람을 찾아두시는 게 좋고요. 글로는 어떻게 해요? 사실 글이 더 쉬워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을 꼭 옆에 두지 않아도 되고요. 종이를 꺼내서 내 마음을 그냥 두서없이 적어보시는 거예요. 나 오늘 정말 빡쳤어. 왜냐하면 그 누구도 검열하지 않는 일기장 같은 글, 거기에 여러분이 떠오르는 생각, 감정 이런 거를 쭉 옮겨놓고 나면 감정이 힘을 잃어요. 왜? 내가 글로 옮겨서 내 안에서 빼줬으니까. 이 두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은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과 글로 감정을 한 김 빼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다음 단계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행동을 선택하시면 돼요. 감정 조절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을 수용하고 좋은 행동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복잡한 감정들 있잖아요. 그 감정에 대해서는 그래 네가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세요. 대신 그 감정대로 행동하면 안 되겠죠. 아이가 밉다고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아이가 미운 감정이 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엄마의 모습은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야. 밉더라도 잠깐 그 마음 내려놓고 우리 아이를 안아줘야지. 이렇게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아주 간단한 훈련 방법이에요. 아이한테 잘해주려고 막 밤새 막 눈 붉혀가면서 쇼핑 리스트 찾아가지고 좋은 책, 좋은 옷 사주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잠자는 게 더 좋아요. 잠자고 아이하고 있을 때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이에겐 훨씬 더 좋은 양육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결론을 얘기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육아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 조절 능력, 나아가서는 리더십을 키우는 최적의 기회예요. 저는 여러분이 경력 단절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력서에 나는 리더십 훈련 과정을 마쳤다.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크게 성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아니라 내가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맨날 있구나. 환영하시고 능력을 키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육아는 지혜롭게, 일은 프로답게, 그리고 나는 소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